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양서당은 이번 해부터는 사서 삼경 중에 어렵다고 하는 한 책 시경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은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지요. 공자가 멀게는 BC 1700여 년 약 상나라 시대 하은주 하상주 할 때 하은나라의 상나라지요. 상나라 시대부터 서주 시대 BC 600년까지 그 천여 년 동안 약 천여 년 동안에 그 제후국 그 나라에서 불리어지던 노래 약 3천여 수를 채집해서 그 중에서 가릴 것은 가리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311수를 정리를 해서 편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11수 중에 6수는 제목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시경은 305수가 됩니다. 그것을 또 세 부류로 분류를 했는데요. 풍, 아, 송. 풍은 민간들이 주로 불렀던 그런 노래가 되겠고요.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뭐 그런 서로 사랑을 구하고 짝을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160편이 되지요. 시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총 105편인데 그것도 소아와 대아를 나누어서 대아가 74편, 소아가 31편, 이래서 105편이 되고, 그 다음에 송은 아는 궁중에서 송보다 아는 궁중에서 연애할 때 부르던 노래지요. 그리고 조상의 사당이나 제사를 지낼 때 부르던 노래가 송인데요. 송은 약 40편이 됩니다. 그래서 160편, 105편, 40편 해서 305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자는 어떤 생각을,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국풍에서 풍주남편에 관저장을 맨 앞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관저장, 맨 앞에 실려있는 관저장부터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경은 동물이나 또 초목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비유를 해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시경을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아마도 한자 실력이 쑥쑥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풀, 나무, 또 동물들 이름도 많이 습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국풍 주남의 관저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은 앞에 설명을 했고요. 주남은 국민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남은 남쪽이라는 말들이 주나라 남방에서 유행하던 노래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남자는 음악을 연주하다, 연주하다 하는 뜻으로 여기서 좀 해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 빗장관입니다. 그리고 물수리 젖자, 물가 젖자죠. 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저입니다. 관관저구는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이 관저장은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첫 장에는 첫 장부터 감상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관관, 빗장 관자인데요. 관관은 새 우는 소리, 이것은 새가 우는 소리 관자입니다. 그래서 관관은 서로 그 암수가 서로 부르고 또 화답하는 소리. 이쪽에 이 물수리새 여기 있네요. 이 순놈이 요 암놈이고 숨놈이 꾸 하면 이쪽에서 또 꾸 해서 화답해서 서로 짝지을 때 또는 서로 헤어지지 않고 같이 동행할 때 먹이를 찾을 때 좋은 먹이가 있거나 하면은 부르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는 물수리입니다. 물수리, 수조라는 얘기죠. 물가에 있는 새, 물수리 새가 되겠고요. 이 물수리 새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 왕저라고도 하는데 모양은 오리하고 비슷합니다. 오리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뭐 강수, 해수 이 사이에서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거나 난잡하지도 않고 또 짝이 항상 같이 놀면서도 함부로 또 옆에 막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이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다라고 해서 연려전에는 사람들이 네 마리가 함께 살거나 암수가 함께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 그 천성이 그러합니다. 똑 두 마리가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북방에 흐르는 물의 공통된 이름이고 주는 물 가운데에 머물 만한 곳인데 이 물이 흐르다 보면은 그 물 가운데에 모래톱이 쌓이게 됩니다. 조금 언덕이 물보다 높게 흙이 쌓여서 좀 드러나는 곳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조는 조용하고 요조숙녀죠. 요조숙녀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뜻이 됩니다. 숙녀는 맑을 숙자인데 선하다. 여자는 아직 시집가지 않는 여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정겨운 물수리새는 하수의 모래톱에서 논일고 얌전하고도 얌전한 착한 숙녀는 혼자의 좋은 짝이로다. 네, 그리고 다음 편은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행체를 좌우유지로다. 요조숙녀를 오매구지로다. 구지부득이라 오매사복하야 유제라 전전반측하소라. 참치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은 점녀이니 뿌리가 이 행체는 뿌리가 물 밑에서 자라고 또 줄기는 이 물 밑에서 자라고 줄기는 비녀처럼 이렇게 다리 같으면 줄기의 위에는 요처럼 푸르네요. 푸르고 아래는 희고 잎은 자주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푸른빛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둘레는 지름이 한치 남짓해서 물 위에 잎이 쭉 떠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도 하고 오른쪽에서도 한다는 것, 좌우유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이 없음을 말한 것이고, 또 복은 이게 옷복자지요. 복은 그리워한것 같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유는 유는 길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굴전자는
에, 반쯤 몸을 반쯤 돌아 눕는 것. 요즘 굴을 전자는 그리고 또 요 굴을 이 굴을 전자는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한 바퀴 빙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을 약간 지내서 옆으로 쫙 그 한쪽 방향으로 보기 위해서 둘이서 그 잠을 잘 때라든가 누워 잘 때 그 옆쪽에 위해서 반쪽 머리가 옆으로 돌려서 누울 때가 있죠. 측은 한 바퀴 돌아서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 이것은 누워도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던 반듯하게 편안하게 자야 될 것인데 옆으로 눕다가 반쯤 눕다가 완전히 돌아 눕다가 때렸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문 번역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짧으니까 올망졸망 행체 마름나물은 이리저리 물길을 따라 따노라. 얌전하고 얌전한 저 숙녀를 자나 깨나 찾았노라. 그 구해야 그에도 찾아도 얻지 못해 구하지 못해서 자나 깨나 그리워하노라. 그리움 값이 길고 길도다. 잠 못 이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네. 이 장은 이제 배필을 갖다가 얻지 못했을 때를 근거로 한 말인데요. 저 올망졸망한 마름나물은 이리저리 물결을 따라서 따야 하고 이 얌전한 숙녀는 자나 깨나 잊지 않고 찾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덕은 세상에서 항상 있지 않으니 찾다가 얻지 못하면 군자의 배필이 되어 아름다운 그 매치 집안을 잘 다스려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깊이 근심하고 그리워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의 이러함에 이른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행체를 좌우체지로다 요조숙녀를 금슬우지로다. 참치 행체를 좌우모지로다 요조숙녀를 종고낙지로다. 여기서 채는 가져다가 다듬는 것입니다. 나무를 뜯어다가 다시 전잎도 떼내고 썩은 잎은 마른 잎은 떼내고 줄기가 또 센 놈은 잘라내고 해서 다듬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자는 삶아서 올릴 모자, 익혀서 올리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는 금은 5줄로 되어 있고 5줄 또는 7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슬은 검은고 슬은 25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현악기 중에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운은 친애하는 뜻이고, 또 종은 금속 악기입니다. 종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고는 가죽으로 만든 것, 장구나 복정 이런 악기 중에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락은 매우 화평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번역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망졸망 마름나물 이리저리 다듬노라. 얌전하고 얌전한 저 요조 숙녀를 검은고 비파로 사랑하네. 올망졸망 마름나물 이리저리 삶아서 올리네. 얌전한 저 요조 숙녀를 종과 종을 치고 북을 치며 즐겁게 하네.
이 장은 처음 배필을 얻었을 때를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저 올망졸망한 마른 나무를 얻었으면 다듬어 삶아서 올려야 하고, 또 이 얌전한 숙녀를 얻었으면은 애친하여 아주 친애하고 사랑해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떡은 세상에서 항상 있지 않으니 찾다가 다행히 이런 사람을 얻으면은 군자의 배필이 되어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높이 받드는 뜻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이 또한 이러하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이 3천년, 4천년, 지금은 2020년 시대인데 2000년 우리를 보면 3천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의 뜻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글에 쓰이가 있는 글 내용을 여러 학자들이 그 수천 년 이어오는데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주석을 붙이고 해놓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 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가지 말고 2000년, 3000년, 1000년, 단 100년 전도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현 시대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그 연구자가 관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물수리새를 입이 뾰족한 물수리새가 그 모래톱 모래 사이에 모래 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 자기의 먹이를 찾느라고 그 뾰족한 부리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뚫러서 이거 찾는 그 모양새와 모래탑에 그 물가를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데 비유를 해서 표현해 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되겠지만은 다른 쪽으로도 왜 하필이면 이런 얌전한 저 여조 숙녀가 얌전한 자나깨나 찾았는데 얌전한 저 숙녀를 찾았는데 구해도 얻지 못하고 또 자나깨나 그리워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물수리새를 비유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라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경을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그 많은 걸 설명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 독자 여러분들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를 기대하고 좋은 내용 찾았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